오늘은 국어죠, 국어. 국어는 모의고사 점수가 잘 나와요. 85에서 95. 한자를 두 문제 정도 넣었는데 아는 한자 맞추면 95고 한 개는 틀리더라고요. 한자 두 개 중에 한 개는. 뭐 그냥 뭐 시험 잘 치기를 비는 수밖에 없죠. 일단 가와 다의 제재, 다음과 같이 정리할 때 이를 대하는 화자의 태도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노래죠. 나는 춘풍을 보고요. 다는 강산과 풍월. 적절하지 않은 것. 노래 삼킨 사람 씨름도 하도 씨름이 많긴 많구나. 노래 만든 사람도 씨름이 많긴 많고 일러 다 모일려 볼러. 그러니까 노래를 불러가지고 씨름이 풀리면 나도 불러볼까 이렇게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공림대군인가 그 청나라로 인질로 끌려갈 때 그거죠. 두고 보자는 거고. 우울까 안 내가 웃었길래 이거고요. 그래서 1번에 가와 다는 화자 긍정적으로 노래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노래 해가지고 근심이 없어지면 뭐 하겠다는 거고. 다 같은 경우에 빈천은 풀라하고 곤문에 들어가니 곤문 세족이거든요. 음, 침 없는 흥정을, 덤 없는 흥정을. 아무튼 자기는 이제 곤문 쪽에는 관심 없고 강산과 풍어를 한다. 난 강산과 풍어를 좋다. 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빈천을 팔라하고 곤문에 들어가니 가난 뭐 빈천이 가난가 천암이고 팔아보러 하니 뭐 곤문 생가를 찾아갔는데 뭐 그러니까 뭐 어쩌 하는 뭐 다 필요 없고 뒤에 보면 강산과 풍어를 달라고 하는데 그건 못 주겠다. 일단 뭐 강산과 풍어를 좋다는 거고. 우리나라 시조는 엔간하면 자연에 대해서는 다 좋게 봐요. 예. 그래서 1번은 맞고요. 긍정적으로 보고요. 나와 다는 화자가 즐긴 아름다운 춘풍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니고요. 두어라 춘풍이 몇 날이나 몇 날 며칠이나 가겠느냐 이게거든요. 춘풍이 이제 청나라 강성기거든요. 두고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그다음에 나 그러니까 춘풍이죠. 춘풍이 보기엔 일시적인 속성 가진 거고. 그러니까 2번, 3번에서 이제 1번은 시조를 처음 봐서 잘 모르니까 잘 모르는 거고 내용은 잘 모르고 근데 일단은 뭐 강산과 풍어는 뭐 다 옳은 거니까 이런 거고 3번은 바로 꼬표를 친 게 마지막에 두어라 춘풍이 몇 날이 이거는 얼추 해석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몇 날 며칠 가겠느냐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일시적인 속성 가진 거 뭐 맞겠구나 했고 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강산과 풍월 같은 건 기본적으로 돈이랑 안 바꿔요. 예.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시조들 대부분이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정답은 쉽게 구했는데 이제 시조 같은 것 때문에 그 노래 삼긴 사람 씨름도 하도 하시자 노래를 만든 사람 씨름도 많기도 많구나 일러 다 모인 일러 그러니까 불러서 풀었던가 그냥 노래를 불러서 근심이 풀렸나 뭐 이런 거죠. 그래가지고 풀릴 것 같으면 와 나도 불러보겠다 그런 거고 뭐 청강에 비 듣는 소리 그 무엇이 우간대가 우습길래 그러니까 청강에 그러니까 우습 이거 하는 게 청나라 분들이 비웃는 거를 그런 거죠. 만산홍록 이것도 그거거든요. 만산홍록이 만산홍록이 그러니까 청나라 분세라고 보면 되죠. 만산에 꽃과 나무들이 몸을 흔들며 웃는구나. 두어랑 뭐 봄바람이 며칠이나 더 불라. 웃을 대로 뭐라 해야 되나 웃을 대로 웃게 해라. 뭐 이런 말이거든요. 복림대군이 잡혀갈 때고요. 그다음에 빈천 이거 있죠. 가난을 팔아가지고 검문을 들어갈랬는데 그 검문석에서 미친놈이 그것이 뭐 돈도 안 되는 거 팔아가지고 뭐 되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노래는 시름을 부를 수 있는 대상이고 강산과 풍어는 절대 돈으로 안 바꾼다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강산과 풍어는 절대 안 판다했고 돈보다 귀하게 생각하는 것들이죠. 적절하지 않은 것을 한 거죠.
다음 글에 대한 설명. 원희 아버님께 이거는 그거죠. 그 어떤 무덤 이장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관을 열었는데 안에 미라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그 복식 있고 그 안에서 같이 나온 그거예요. 그 편지. 그러니까 젊어서 남편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남편 그리워하면서 쓴 거. 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남편 이게 이걸 못 봤어요. 남편과의 재회에 대한 소망을 나타내고 있다. 이게 해가지고 두 번째 삶에 대한 굳은 의지.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생각했을 때 뭐 굳은 이걸 제대로 안 읽었거든요. 안 읽고 이런 거고 3번은 이게 옛날에 얼추 읽었을 때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애를 뵌 상태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냥 대강 그렇게 써요. 뱃속에 있는 아이 뭐 어쩌고 나오거든요. 그 4번은 자네 뭐 어쩌고 저쩌고 이 말이 있어요. 3번, 4번 확실히 제끼고 1번, 2번 했을 때 재회에 대한 소망 같은 게 딱히 안 보이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어디서 본단 말인가 했는데 쭉 찾아보니까 이 내 꿈에 이보신 그 말 듣고자 뭐 하는 게 내 꿈에서 진짜 다시 재회하겠다는 그거예요. 그리고 삶에 대한 굳은 의지를 보여주는 거 아니라 그냥 슬퍼요. 네, 슬프고 그거를 하고 해설본을 봤는데 해설본을 가지고 장난 아니에요. 진짜 슬퍼요. 예, 굳은 의지보다는 그냥 약간 좀 원망도 있고 뭐 그렇게 가면 되고요. 이게 이내 유무 보시고 이게 유무가 편지거든요. 이내 편지 보시고 내 꿈에 와서 자세히 말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꿈에서 남편을 만나길 소망하고 있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리움과 원망 비스무리한 것들만 있고 삶에 대한 굳은 의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 뭐 내 벤 자식 나거든 보고 뭐 이거 보면 내 배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 보고 누구 보고 아빠라고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예. 그다음에 뭐 자네 내 벤 자식 나거든 보고 살할 일 보면 이제 아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자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네, 여기 처음에 자네 이게 자네가 당신한테 한 얘기거든요. 그다음에 로마자 표기가 잘못된 거 해가지고 떡국이 TT였어요. TT. 예. 그래서 잘못된 게 없어가지고 오죽헌도 원래 이거 이제 오죽헌 해가지고 뭉치잖아요. 이게 축약이 되는데 H 살려줘야 되거든요. 여기도 있고 광활루도 뭐 광활루 같은 경우 유마가 있으니까 LL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LL 있고 뭐 다 있는데 거북선도 딱히 틀린 거 없어 보이고 떡국도 뭐 했는데 떡국이 TT였어요. 태권도도 T거든요. 그러니까 예, 떡국이 TT라는 거. 삼국유사도 이거 비유만 해줘야 되거든요. 삼국유사로 가야 돼요. 그다음에 표준 발음법이 어긋난 것은 1번에 어긋남이 없는 거 맞는 거 찾으는 거죠. 폭발이고요. 폭발. 기억 뒤 된소리 있으니까 폭발이 되고요. 밭이랑 있어요. 밭이랑 밭하고 근데 이거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문제가 잘못된 게 이게 논이랑 밭이랑 이러면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뒤에 이랑이 실질적인 형태를 갖고 있으면 티읕이 디귿으로 바뀌고 그러니까 이랑이라고 우리 그 밭 갈아놓을 때 뭐 그 일렬로 쭉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이랑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라고 하면 밭이랑이 맞아요. 응. 밭이랑이구나. 밭이랑. 맞네. 디귿으로 바뀌고. 어쨌든 다 틀렸네. 디귿으로 바뀌고 그 만약에 하면 이제 이 실질적 의미를 갖고 있으면 밭하고 디귿으로 바뀌고 디귿이 이하여유 니은 첨가되고 니은 첨가 해가지고 이거 만나가지고 밭이랑이 되고 만약에 밭이랑 논이랑 이라면 그냥 넘어가가지고 국영화돼서 밭이랑 논이랑 이래 되고 착잡하다죠. 착잡하다 짜로 바꿔야 되고요. 그렇군요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요 같은 경우 이제 조사잖아요. 그렇군 해가지고 그 뭐 이거 생략해도 딱히 문제될 게 없으니까 그 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첨가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니은 첨가 같은 경우에는 합성어랑 파생어에서 나타나는 거고 그렇군요 같은 경우에는 합성어나 파생어가 아니기 때문에 첨가가 아니라고 연음만 일어나요. 그래서 그렇군요가 맞아요. 그렇군요.
그렇군요가 아니라 그렇군요. 그렇군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좀 발음이 이상하긴 하지만 그렇게 하면 되고 뭐 니은층과 같은 경우에는 합성어나 파생어에서만 일어난다는 거. 그다음에 우리말 어문 규정에 따라 맞게 쓴 것. 하늘을 보니 오늘 비가 올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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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졸증 아니고 뇌졸중 이건 좀 많이 나온 거니까 쉽고요. 눈곱이죠. 눈곱. 그러니까 곱창 같은 거. 예. 눈 막 뺐을 때 곱창 안에 있는 기름 같은 거 해가지고 눈곱이라고 하면 되고요. 치르다죠. 치르다. 치루다가 아니라 치르다고요. 올런지가 안 되고 올는지는 됩니다. 올는지. 올는지도 올는지도 되나? 올는지. 음. 른지는 안 되고 런지도 안 되고 는지만 되네요. 올는지. 그러니까 뭐 다른 거 찾아가지고 하면 되니까 이렇게 하면 되고요. 후대의 뜻이 변한 것을 묶인 거. 어린 같은 경우에는 어리석은이죠. 원래는 어리석은이었는데 지금 얼라가 된 거고요. 어여삐죠. 이거는 그냥 왜 안 왔어요? 그러니까 그 후대의 뜻이 변한 게 네 개가 있어요. 총 네 개. 여기서 그 말싸미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냥 일반적인 말을 말했어요. 일반적인 말을 말했는데 말씀이라는 게 지금은 약간 좀 높임의 의미로 변동이 됐죠. 그래서 말싸미가 있고요. 어린 같은 경우 워낙 유명하니까 이게 원래는 어리석은이었는데 이제 뭐라 해야 되지? 지금은 얼라로 바뀌었죠. 그다음에 노미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놈 같은 경우에는 그냥 평범한 모든 사람들을 놈이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남성을 낮춰 말하는 때 놈이라 하죠. 연과 함께 놈. 그다음에 어여삐도 원래는 이제 불쌍히 여긴데 지금은 예쁘게. 이렇게 총 4개가 있습니다. 맹간오니 같은 경우는 뭐 만드노니, 뭐 사용함에, 날로와 쏘매 뭐 이런 거 있고 그냥 총 4개. 흑인정에서 뜻이 변한 것도 4개. 그냥 이거 그냥 외워두시면 되고요. 보기에 설명에 덧붙일 사례. 바보의 발음은 이거는 부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보죠. 잉어, 무미, 누나, 고기. 여기서 그냥 딱 하는 거는 뒤에 두 번째 비읍이 어찌됐든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유성음으로 실현된다. 그러면 유성음이 이제 울림 소리잖아요. 무성음이 안 울림 소리고, 울림 소리가, 아니지, 안 울림 소리가 울림 소리처럼 바뀐다 했잖아요. 두 번째 글자 중에서 안 울림 소리를 그냥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잉어 같은 경우에는 모음은 전부 울림 소리죠. 미음 같은 경우에도 노란 양말에 들어가니까 이것도 울림 소리고요. 원래 울림 소리였어요. 누나도 원래 울림 소리고요. 고기 같은 경우에는 안 울림 소리죠. 그래서 4번을 찍으면 됩니다. 네. 뭐 설명 같은 거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 그러니까 뭐 바보의 발음은 바보로 실현된다. 한국 사람들 대체로 첫 번째 비읍과 두 번째 비읍이 같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발음되는 음성은 서로 다르다. 두 번째 비읍은 모음 사이에서 유성음으로 실현되는 것이다. 유성음으로 실현된다는 말은 그냥 울림 소리로 바뀐다. 그래서 울림 소리로 바뀌는 걸 찾아라. 그래서 고기, 고기, 아무튼 그러니까 모음 사이에서 무성음을 찾으라는 거죠. 그래서 고기를 찍으면 되고요. 단어의 쓰임이 적절하고 어법에 맞는가? 그들은 자숙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리카이어 투죠. 이건 아니고요. 뭐뭐 하는 데서 시작한다. 또 이상하고 4번이 눈맵시가 틀렸어요. 눈맵시. 눈썰미로 가야 돼요. 눈썰미. 그래서 뭐뭐 필요로 합니다. 번역 투고요. 1과는
시작된다. 일과가 이제 그러니까 이게 처음 했을 때 만약에 첫 시작할 때 문장의 주어가 사람일 경우에는 한다가 맞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어가 그의 일가잖아요. 일과. 그가 주어가 아니라 만약에 철수는 매일 아침 신문을 보는 데서 시작한다. 보는 것을 시작한다. 뭐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철수 같은 경우 만약에 주어가 철수다 이러면 시작한다 써도 돼요. 근데 이게 설명은 정확하게 뭐라 나와 있는지 못 봤는데 얼추 보니까 이것들이 이제 그 시작할 때 사람이 아닌 것들로 이제 시작하잖아요. 문장에서. 그럴 경우는 시작된다로 바꿔주더라고요. 예. 그게 아마 맞는 걸 거예요. 아마 대부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틀렸고요. 시작된다로 바꿔야 되고, 일과가 했기 때문에 시작된다고요. 4번은 눈맵시가 눈썰미로 바꿔줘야 되고, 3번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불편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이거 뭐 맞다고 합니다.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단어의 표기와 발음이 틀린 것은 많다. 이거는 뭐 맞고, 수많이, 이것도 다 맞고, 정답이 없다고 해요. 그냥 수많이, 그러니까 이거는 꿨다가 이제 꿈을 꿨다 할 때, 그러니까 발음상 축약이 되면 장음을 표기한답니다. 그냥 많다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는 히읗이랑 디귿이 만나가지고 티읕으로 바뀌잖아요. 그게 축약이 일어났기 때문에 장음표를 넣어주고요. 수많이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장음이랍니다. 수많이. 사전 수많이 이 수많이 수많이 또 장음이 맞고요. 수많이고요. 꿨다, 꾸었다잖아요. 꾸었다. 이게 축약이 됐기 때문에 그 장음으로 해줘야 되고요. 꿨다고 있고요. 별똥별이랍니다. 이것도 장음. 음. 그래서 여기는 정답이 다 정답이에요. 다 정답. 그다음에 밑줄 친 말의 표기가 맞는 것. 늠름한, 늠름, 늠름 아닌가? 늠름. 기억은 제끼고요. 늠름이고요. 이거는 둔법칙이죠, 그냥. 둔법칙은 첫 글자에서만 해당하니까 늠름하면 안 되고 늠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같은 의미로 해가지고 낭랑이 아니라 낭랑으로 가야 돼요. 둔법칙 때문에. 그다음에 중노동은 딱히 틀린 거 없는 거고 중노동은 안 되죠. 이게 중노에서 끊고 동하면 중노동이 맞아요. 근데 힘든 노동이라는 의미를 해가지고 중 끊고 노동이니까 이게 두음 법칙의 첫 글자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노동이 아니라 노동이고요. 그래서 리을도 9년도죠. 9년도. 그래서 여기서 옛날 연도. 이것도 9 옛날 연도 이렇게 해가지고 두음 법칙에서 9년도고요. 고냉지 같은 경우에는 고 끊고 높은 랭지 그러니까 고랭하고 끊고 지네요. 고랭하고 끊고. 그래가지고 이게 두음법칙 1 남았는데 그냥 고랭지로 가야 되고요. 고냉지는 틀린 표현이고요. 냉분에서 이제 두음법칙 이제 이거 두음법칙 확인하는 거죠. 만약에 고하고 이런 경우죠. 고 냉지일 경우 이때는 이게 맞아요. 고냉지가 맞는데 근데 고 플러스 냉지가 돼야 이런 구조가 가능한데 근데 실제적으로는 고랭 플러스 지라는 거죠. 고랭 플러스 지. 그래가지고 분법칙 1 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고랭지라고 써야 돼요. 또 밑줄 친 단어의 쓰임이 바르지 않은 것은 화려한 내력이고요. 그러니까 내력 같은 경우에는 경력을 내력이라고 하고요. 경력. 그래서 화려한 내력의 소유자. 내역 같은 경우에는 내용. 네. 그래서 요걸 싹 넘기보면 이 용자가 보이잖아요. 열을 요 넘기보면 그냥 내용이고
이건 경력이다. 역자만 생각하면 되니까. 그래서 1번 틀렸고요. 단합 맞고요. 담합도 맞고요. 보통 담합 같은 거 많이 쓸 때는 이제 대기업들이 뭐 담합을 해서 뭐 가격을 인상하니 많이 이럴 때 주로 이제 나오고요. 그리고 담합한 걸로 뭐 비슷한 말로 짬짬이가 있다고 해가지고 뭐 사전 찾아봤는데 진짜 있더라고요. 짬짬이라는 거 혹시나 몰라가지고 나올 수도 있으니까 기억해 주면 되고요. 근데 반증 같은 게 반증과 방증 같은 경우 이것도 좀 헷갈리던데 반증은 반대되는 증거고요. 반증이 방증은 간접적 증거예요. 이건 혹시 이것도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국어 외워둘 것 해가지고 따로 저장을 해놔요. 어차피 이제 국어에서 지금 우려하고 있는 거는 고유어나 이런 거 만약에 외워둔 건데 틀리면 억울하니까 패스해야 되고요. 밑줄 친 부분 중 띄어쓰기가 틀린 거 기억해 둘 만한 사건 학자 인양하는 만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하다 만하다가 좀 많죠. 만도로 바꿔 쓸 수 있는 경우에는 앞에 용언이 와야 되고 체언이 올 경우에는 체언을 용언으로 그럼 기억해 두다. 음, 기억하다 두다 어근이 두 개 하기 때문에 이거 띄어야 됩니다. 체언만 떨렁 있을 때는 만하다는 만도로 바꿔 쓸 수 없기 때문에 띄었어야 한다. 뭐 집체만 하다. 때 용언이 올 경우에 붙였어도 된다. 올 만하다. 오다잖아요. 오다. 두 개의 어근이 올 경우에는 만하다 앞을 띄었습니다. 이게 만하다가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근이 두 개 온 경우죠. 기억하다랑 두다 이거이기 때문에 띄었어요. 그래서 학자 인양하는 이것도 괜찮고요. 똑똑한 채 했다. 이 채를 3번을 한 게 이게 의존 명사로 봤거든요. 채를 의존 명사로 봤기 때문에 저거는 틀린 거다. 띄었어야 되는데 근데 의존 명사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예. 그래서 이거는 뭐 기억하죠. 기억할 만한 사건 이거는 기억하다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거고요. 이게 기억해둘 같은 경우는 기억하다랑 두다가 섞여 있으니까 어건이 두 개 오는 형태가 돼가지고 이제 띄었어야 되는 거고 4번 같은 경우에는 주목하다가 있죠. 주목하다. 그렇기 때문에 붙였어도 되고요. 근데 이거는 어건이 두 개이기 때문에 띄었어야 된다. 기억할 만한 사건이면 또 붙여도 되고요. 예. 그다음에 다음 문제가 문학 작품의 미적 범주를 다음 보기와 같이 나눈다고 할 때, 다음 작품에 해당하는 미의식은 진주강, 죽설루, 오십천 내린물이 뭐 이거 보고 이거 감탄하는 거 아닌가? 풍경의 술민 이위도 하도 할샤 객수도 둘데없다 선사를 두로 향해 선인을 찾으려 하늘의 몽상 자연을 바라보는 내가 자연의 조화를 가치의 수능은 아닌 것 같고 추락도 아닌 것 같고 이거 보고 감탄하고 와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풍경이 진주관 죽서루 50천이 흘러내리는 물이 태백산 그림자를 통째로 담아가니 차라리 한강에 되고 싶어라. 관원의 여행길을 유한하고 풍경은 못 내좋으니
어디 있노? 왕정이죠. 왕의 명령이 유한하고 풍경이 못쓸미니 못내 좋은데, 그러니까 이게 아마 관동별국 관동별국이에요. 관동별국 중에서 정철이 이제 그 지금으로 따지면 강원도지사죠. 강원도지사, 뭐 강원도 관찰사였나? 그걸로 이제 가고 있는데 와 경치가 찌기는 거예요. 경치가 찌기 갖고 놀고 싶어 죽겠는데 내가 부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부임을 해야 되고 부임을 해야 되는 그게 왕정이고요. 왕의 명령이고요. 근데 놀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이제 왕의 명령 때문에 못 하는 거죠, 그거를. 그래서 이제 비장미예요, 비장미. 현실에서 이제 그걸 못 하는 거예요. 놀지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장미로 가는데 4번일 거예요. 4번. 유의도 하도 알샤 객수도 둘 데 없다. 객수가 나그네거든요. 나그네의 시름도 둘 곳이 없다. 선산을 띄어 뭐 강화볼까 신선을 찾아 단열에 머물러 볼까 이거죠. 그냥 우아함이 그러니까 자연의 순응하는 태도 유의자적이나 안빈낙도고요. 골개미는 내가 자연의 질서나 이치를 까는 거죠. 이제 자연은 뭐 별거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까는 거게 그게 골개미고요. 숭고미는 자연의 조화를 현실에서 실현하는 게 뭐 숭고미, 예찬 그거고 비장미 같은 경우에는 뭐 자연의 조화를 현실에서 실현 못할 때 슬픈 거죠. 진주관에 관한 내용 보면 뭐 정철은 뭐 진주관이구나. 감탄하지만 그 부임을 해야 되고 그 슬픈 거죠. 그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글에 대한 설명 빠른 것은 한글로 음절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음과 모음 3개 필요 없죠. 2개까지만 있으면 되죠. 자음과 모음 있어도 되죠. 3개는 필요 없고요. 모음의 기본자인 이거는 천진이죠. 다시 결합해서 가획이 아니라 이제 가획은 자음에서만 해결되는 게 자음에서 가는 거고요. 이 뭐고 합용 이거는 합용이에요. 합용의 원리고요. 가획의 원리는 기역에서 줄 하나 더 꺼가지고 키읔으로 바뀌는 이거고요. 뭐 원리가 3개 있는데 가획의 원리, 병서의 원리, 합용의 원리가 있는데 병서는 이제 자음을 연속해서 이어 쓰는 거죠. 그거를 병서라고 하고요. 합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음에서 하나씩 추가하는 거 그거고요. 모아쓰기는 한글을 실제 발음되는 음소 단위로 쓰기 때문에 현실적인 표기법 맞죠? 그다음에 한글은 한 글자가 하나의 음가를 가지는 음절, 한 글자가 하나의 음가를 가진 건 알파벳이죠. 한 음절에 하나의 글자. 뭐 일본의 가나 문자 이때인데 알파벳도 아마 해당될 거예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이것도. 그다음에 보기에 그래서 잘못된 부분을 잘 지적한 것은 우리 사회는 지금 심각한 성비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여아보는 남아의 수가 많아지다 보면 그들이 자라 결혼 정년기가 됐을 때 내 나이네 큰일 났네 짝을 찾지 못 아우 큰일 났다 나 시랑이 늘게 되어 심각한 사회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이와 같은 현상이 심화된 원인으로 먼저 뿌리 깊은 남아소송 사상을 들 수 있다. 첫아이가 아들이면 이거는 거의 80년대나 있었던 단산을 하고 딸이면 아들을 낳을 때까지 출산하다 보니 남아의 수만 자꾸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단산을 하다 보니 우리나라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이게 잘못된 거죠. 여기서는 앞에서는 남녀 성비가 이제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끝에서는 우리나라 인구가 계속 줄은다 했기 때문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화제에서 벗어난 내용이 들어있는 거죠. 이 마지막 내용이 화제에서 벗어났고요. 현상에 대한 원인을 잘못 분석은 아니겠죠. 원래 그러니까 주제로 따지면 성비 불균형이 잘못됐다는 거 하면 원인 같은 경우에는 뭐 옛날에 남아선 호사상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뭐 마지막에 좀 핀트가 빗나간 거죠. 글이 산으로 갔죠.
그다음에 윗줄침 말의 의미가 올바른 거, 저하다가 염려하여 두려워하다 이거 없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안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몇 번 나와서 그런가 문제 자체는 맞췄어요. 좀 쉽게 맞췄어요. 세모도 안 쳐져 있잖아요. 그 문제 자체는 좀 쉽게 맞췄는데 음, 그 저하다를 찾아보니까 저하다는 안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추가했습니다. 아, 미니까 이거 굴려봐야 되는데. 다음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역설적 표현이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을 꽃에 비유하여 심상을 드러내고 전개하고 있다. 감정이입을 해서 화자의 감정 드러내고 있고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어. 그래서 이거 찾아봅시다. 꽃이 피는 건 힘들어도 지는 건 잠깐이기더군. 골고루 쳐다볼 틈 없이 아주 잠깐이더군. 이게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어가 잠깐 이게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어거든요. 이건 틀려서 알아요. 이래서 4번은 틀렸고요. 그대가 처음 내 속에 피어날 때처럼 있는 것 또한 순간이면 좋겠네. 멀리서 웃는 그대여. 여기에 산 넘어가는 그대여. 꽃이 지는 것이오도 있는 건 한참이더군. 영영 한참이더군. 영영은 영원이란 뜻이잖아요. 한참은 잠깐이란 뜻이거든요. 알지? 영영은 영원이고 이게 한참은 뭐좀 오랫동안 이게 영원이랑 오랫동안이 이제 붙으니까 역설적 표현이 있고요. 그래서 1번, 4번은 확실히 제끼고요. 그다음에 2번, 3번이라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꽃에 비유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꽃처럼 비유해가지고 이제 피는 거는 이제 힘들어도 지는 건 내 사랑을 이루기까지는 힘들었는데 사랑이 조지는 거는 너무 빨리 조져졌다. 뭐 그걸 나타낸 거죠. 그래서 꽃을 비유했고요. 이게 감정이입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할 거면 뭐 꽃이 떨어지는 것처럼 내 마음도 떨어지고 뭐 어쩌고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뭐저 꽃이 지는 것과 같다. 뭐 내 마음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꽃의 속성을 해가지고 그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설적 표현이라는 게 영영 한참이더군. 이게 영영은 영원이라 뜻이고 한참은 오랫동안이기 때문에 이게 안 맞고요. 그러니까 꽃에 감정이입을 하지 않고 꽃을 보면서 그대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은. 그다음에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어가 잠깐과 한참. 이게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어. 그다음에 다음 제시된 말들의 장단의 표시가 잘못된 것은 일단 간단하게 몇 개 정리를 해봤는데 방화가 이거는 아마 긴 거는 불 막는 방화였나? 방화. 네, 잘못된 게 이거 반대예요, 반대. 그래서 1번이 맞구나. 이게 잠시 움찔했던 게 이 방자가 이게 앞에 이게 뚝방자일 거예요. 뚝방자. 뚝방 이게 이 방자가 막을 방자. 아, 막을 방자. 그래서 그 뚝방자라고 한 게 이게 방화 중에서 어차피 두 개만 한 개만 하면 되니까 요 이 모양이 뚝 쌓는 것처럼 비슷하구나. 그래서 막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는 거는 이제 단음이고요. 지르는 게 장음이에요. 단음과 장음 이거 만약에 나오면 다 많이 틀리겠죠. 이거는 요새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와가지고 아무도 공부 잘 안 하고 있거든요. 저도 오랜만에 봐가지고 했는데 이거는 또 맞아요. 먹는 거 사과랑 잘못한 거 사과 이거 막 다 맞는데 이게 방화 여기서 이래 된 거죠.
이거는 왜 안 좋아요? 다른 같은 경우에는 먹는 과일, 먹는 사과, 불 막는 방화, 그냥 방화벽 할 때 그 방자 있잖아요. 방화랑 감상, 그냥 작품을 즐기는 거. 작품을 감상한다, 이거 할 때고요. 감상 같은 경우에는 뭐 책을 읽고 난 다음에 무슨 감상을 느꼈느냐, 뭐 이런 거 할 때 그거고요. 난민 같은, 피난민 같은 게 있고, 그뭐 깽판 친 애들은 뭐 난을 일으키는 사람들 해가지고 난민 이렇게 하건 옳지 못한 부정이 짧고요. 그러니까 긍정 부정할 때 그 부정은 길고요. 성인 어른은 짧고 예수님 부처님은 뭐 길게 가는 거죠. 그렇게 가면 되고요. 뭐 진풍명풍에 감정할 때 그거랑 내 느낌 할 때 감정이랑 차이 있고요. 아빠 부자랑 그 리치, 그러니까 그 부자랑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이건 굳이 외울 거에 넣어놔야 되나? 이거는 근데 진짜 거의 안 나오거든요. 거의 안 나오는데 나오면 또 난리 나긴 하는데 일단은 뭐 도박을 한번 해봅시다. 어차피 이거 외울 거 보는 거는 보자, 한 2주 시험 한 2주 정도 나왔을 때 이거를 국어랑 다 섞어가지고 한 번에 볼 거거든요. 아마 다 보는데 그냥 보는 거면 한 20분 이 정도면 다 보지 않을까요? 뭐 모든 과목 몇 개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그다음에 이거 기억을 통해 궁극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거 있거든요. 그 기억이 아마 눈길일 거예요. 눈길. 네, 눈길. 그냥 눈길에 그 발자국 난 거. 이거 시 중에서 이청준의 눈길이라는 시가 있는데 이거를 중요한 거는 그 자기 어머님을 노인이라고 불러요. 네. 자기 어머니를 노인이라 부릅니다. 노인이라고. 그러니까 이 화자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글 쓴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제 어릴 때부터 그 부모님 그거 도움 없이 혼자 자란 거예요. 자수성가해가지고 나중에 부모님 찾아와갖고 그렇게 해주는 거죠. 적화 안 되고. 아무튼 주 스토리가 그거고요. 여기서 이제 눈길이라는 게 그 엄마가 돌려보내고 나서 울던 장소예요. 예. 그래서 이제 아마 이거 보면 그러니까 내용을 모르니까 예. 그래서 뭐 틀린 거죠. 그래서 눈길이 어머니의 무한한 사랑에 대한 깨달은 그 인간적 화해고요. 어머니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아들, 그래. 자기 와이프죠. 자기 와이프가 계속 중재를 해줘요. 그래가지고 와이프가 결국 화해를 시켜요. 아들이랑 어머니를. 꽤 결혼을 잘한 거죠. 그다음에 어머니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아들과 아들에게 물질적 도움을 주지 못한 것에 대해 미안함을 느끼는 어머니 사이의 갈등과 화해죠. 노인의 사랑을 깨달은 나의 부끄러움과 반성이고요. 아내가 중재자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눈길의 상징적 의미가 나의 입장에서는 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추억이고, 노인이라고 하죠. 노인.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아들에 대한 헌신적 사랑, 뭐 혼자서 겪어야 하는 시련, 몰락한 집안에서 겪어온 인고의 삶. 이것도 아마 중간에 뭐지, 그 내용을 보면 집에 가재 도구를 다 팔고 장롱 하나 남겨놓고 뭐 그런 내용으로 전개될 거예요. 꽤 뭐 구성상 특징 해가지고 역순행적 구성해서 뭐 오늘 점심에는 내일 아침, 그러니까 순서대로 안 간다는 거죠. 내일 아침 서울 간다. 이때는 이미 이제 화해를 한 상황이고, 내일 아침 서울 간다고 망한 거고, 어젯밤에 노인이 집을 고치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오후죠. 아내가 아니구나. 이거 화해한 건 저녁에 했구나.
그러니까 순서가 그냥 정상적이진 않다. 오늘 오후 같은 경우 아내가 노인에게 예측과 꽃게에 대한 이야기, 꽃게가 옷장일 거예요. 아마 이야기를 끌어내고 오늘 저녁 밤 뭐 노인이 그날 새벽 눈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 해가지고 이게 구성상 특징이 좀 역순행적으로 좀 특이하다. 인거 알아주면 되고요. 다음 중 윗줄치 말의 의미가 올바른 것은 곁고 틀었다. 뭔 소리인지 몰랐죠. 뭔 소리 몰라 틀렸죠. 왜 곁고 틀었다는 말이 서로 지지 않으려고 버티어 겨루다. 이런 건 좀 적어놔야겠다. 이 뭐지? 표준어는 양이 솔직히 너무 많아가지고 이건 다 못 넣고요. 그거 먹으면 그거 읽는 데만 한참 걸리니까 시간 넣어줘야 되는 거 맞긴 맞는데 일단은 좀 간단하게 이제 고유어 해석 부분 해가지고 그쪽으로 하고요. 외래어 이런 거 같은 경우 좀 엔간하면 안 틀리긴 한데 또 이게 이렇게 씨부린 게 씨가 돼가지고 좆될 수 있거든요. 아무튼 그건 좀 조심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은 단어 선택이 잘못되어 고쳐 쓰기를 해야 할 것을 모은 글이다. 고칠 필요가 없는 거 그냥 멀쩡한 거 찾으라는 거죠. 1번에 그가 정치인으로 성공하고 싶다면 과거 지지 세력의 무분별한 요구로부터 초월이 아니죠. 초월. 그러니까 벗어나야 된다. 초월은 뭐 어디 뭐 극복 이런 쪽인데 초월과 초탈. 그러니까 초월은 한계나 기준을 뛰어넘고 초탈은 일반적인 한계. 그러니까 무분별한 요구에는 한계나 기준이 없기 때문에 뛰어넘을 수 없다. 그러니까 초월 같은 경우에는 일단 특정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무분별한 건 기준이 없기 때문에 초월보다 초탈을 써야 된다는 거 그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북한 핵 문제로 진작부터 신경이 곤두서 있기는 하지만 남북한 간의 군사적 돌발 사태 가능성에 대비해 낮춰서가 아니라 늦춰서는 안 된다고요. 이번은 긴장 낮추는 게 늦추는 거고요. 우리는 전통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과 문화 향수 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다양한 문화 강좌를 이거는 정신적인 거 할 때, 그러니까 자기 여의 그거 같은 경우에는 재능 같은 거 할 때 그때 쓰는 거고요. 시스템 같은 거 할 때는 개발이 아니라 아이 써야 됩니다. 아이. 야이였나? 아이 거예요. 아무튼 여의는 아닙니다. 이거는 사람 능력 개발 이럴 때나 쓰는 거고. 그래서 3번은 바로 끄고요. 4번이 맞는 거죠. 만약 처리가 늦어져 파병 시기를 놓칠 경우 파병안이 통과되더라도 파병 자체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된다. 맞고요. 그 다음에 기억에 표현 포함되지 않는 것을 28자 훈민정음 기본자 28자 찾으라는 거죠. 그게 이씨 불tak음 적어놓고 전청음 적어놓고 차청음 적어놓고 전탁음 적어놨는데 뭔 말인지 몰랐어요. 이게 훈민정음 28자인데 초성이 17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적어놓는 게 낫겠다. 일단 훈민정음 28자는 적어놓는 기억해두는 게 나아요. 이게 보통 문제 나오면 28자 중에 포함 안 되는 거 해가지고 여린 비읍인가? 여린 비읍이랑 그거죠. 그때 여린 비읍이 아마 그 포함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아레아도 있기고 여린 히읗도 아마 없을 끼고 그 산에 가서 뭐 어쩌고 저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28자가 초성 이제 기역, 니은, 디귿, 미음, 시읒, 이응 여기서 이제 가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고 이 가역을 해가지고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그리고 이제 반치음인가? 이거까지 해가지고 총 17자 이제 기본자고요. 그다음에 중성 같은 경우에는 천지인의 이제 합용 두 번씩 한 번 해주고 두 번 해주는 거. 그래서 한 번 해주면 오아가 나오고요. 두 번 해주면 우어가 나오고
아이지. 한 번 해줄 때 오와 우어가 나오고, 두 번 해주면 요야 유여. 얘가 총 11자입니다. 불청 불탁음. 그러니까 불청 맑지도 않고 탁하지도 않은 소리. 그러니까 뭐 부드럽게 흘러가는 소리라는 거죠. 그래서 비음, 유음, 유성마찰음 이거를 하나 보고요. 전청음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맑은 소리, 뭐 그러니까 뭐 예사 소리랍니다. 예사 소리. 이거는 무슨 외우 알고 있는 사람은 맞추는 거고. 차청음 같은 경우에는 거센 소리. 거센 소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28자 안에 포함되죠. 이제 가액에서 나온 거니까. 그다음에 전타금 같은 경우에는 된 소리다. 그래서 뭐 기억할 거는 전타금은 된 소리다. 보통 문제가 나오면 이거 하나. 근데 이건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일단 전타금은 된 소리라는 거. 그다음에 기역과 리을의 뜻풀이가 바르지 않은 것은 최고 문화건설의 사명을 다한 민족은 이런 이폐지 하나의 말, 일언, 이폐지 이런 이폐지 한마디의 말로 능히 그 전체 의미를 다 말하는 거.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래서 1번이고요. 바꾸어 말하자면 이게 틀렸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바꾸어 말하자면이 아니라 그래서 망조죠. 망조. 동포간의 중어 투쟁은 망조다. 망할 징조라는 거고요. 우리의 용모에서는 화기 그러니까 뭐 화목한 기운, 온화한 기운 해야 되고요. 우리 국토 안에서는 언제나 춘풍이 태탕 몰랐어요. 태탕을 몰라가지고 해봤는데 넓고 큰 모양을 태탕이라고 합니다. 태탕. 4번 태탕 넓고 큰 모양. 그래서 두 번째 뜻이 보니까 봄 경치가 화창하고 무르익은 모양 태탕이라고 하고요. 봄날에 느끼는 나른한 기운도 태탕이라고 합니다. 밑줄 친 단어의 표기 올바른 것. 눌러붙었다. 눌어붙어죠. 눌어붙었다. 이렇게 써요. 이수근 아닙니다. 이수근입니다. 이수근. 그러니까 수근거리다, 수군대다 하는데 수근은 아니고요. 이수근 아니에요. 예. 얽히게. 이거는 리을기억이에요. 리을기억. 얽히고, 설키다. 그러니까 얼은 히를 써야 되고요. 설은 키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뭐 간첩사는 설키게 되었다. 뭐 이러면 되겠는데 얽히게 되었다. 얽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얽히게 에서 간지렸다는 간질이다에 어시 붙은 거죠. 그러니까 기본형이 간질다가 아니라 간질이다. 기본 그러니까 간질렸다의 기본형이 간질이다기 때문에 여기 어가 붙으면 간질렸다가 되는 거죠. 만약에 기본형이 간질다 했으면 간질었다가 되는 건데 여기 그냥 기본형이 간질이다라는 거. 그다음에 직접 인용문을 간접 인용문으로 고쳐 쓴 거죠. 옳지 않은 것은 직접 인용. 선생님은 보통 직접 할 때 라고를 붙고요. 간접은 고가 붙거든요. 그리고 직접은 큰 따옴표가 붙고 간접은 작은 따옴표가 붙습니다. 일단 이건 기본적인 상황이고요. 그 선생님은 단풍이 참 아름답구나 라고 말씀하셨다. 큰 따옴표랑 라고도 붙어 있었고요. 간접 인용은 선생님은 단풍이 참 아름답다고 라고가 아니죠. 그래서 1번은 확실히 맞고요. 동생은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자 라고 했다. 라고가 붙죠. 간접인용 동생은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자고 했다. 이것도 뭐 고가 붙으니까 괜찮고요. 간접이 맞고요. 그다음에 직접인용 어머니는 넌 방에 들어가서 숙제해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게 동그라미를 치는 게 직접이나 간접일 때 너랑 나가 바뀌어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명사가 어떻게 그러니까 직접 인용은 간접 인용을 바꿔줄 때 이제 보통은 큰 따옴표나 라고를 보고 이제 하거든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그건데 그거로 그냥 편안하게 생각한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대명사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거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는 넌 들어가 숙제해라고 말을 했다. 어머니는 난 방에 들어가서 숙제하라고 말씀하셨다. 이래가지고 3번에는 라고가 간접인데 왜 있지? 이래가지고 3번 빡 했는데 이거는 조금 근데 이상하긴 하다. 어머니는 난 방에 들어가 숙제하고 이건 하고도 이상하니까 하라고 말씀하셨다. 이게 맞는 것 같긴 한데
어찌됐건 이제 대명사가 어떻게 바뀌는지 기억을 해야 된다. 간접인용. 누나는 난 이제 그만 갈 거야 라고 말했다. 누나는 당신은 이제 그만 갈 거라고 말했다. 뭐 이게 그냥 당신이 더 깔끔하겠네요. 당신은 이제 그만 갈 거라고 말했다. 그 뭐 제기대명사 그쪽으로 바꿔야 되니까 대명사 자기는 이제 그만 갈 거라고 말했다. 뭐 이렇게 대명사를 해가지고 바꿔야 된다. 그다음에 노래 한자어나 고사성어가 많이 사용된 까다. 화란 충성하고 만화방창이라 때 좋다 번님네요. 산천경기 이거는 경기체가라고 봤거든요. 이제 경기체가를 보면 그러니까 사대부들이 자기 배운 거 자랑하려고 막 그 하는 게 있어요. 그거 해가지고 경기체가다 이거는 막 이게 막 뭐 무릉도원 나오고 막 장왕울 막 기화요처 나오고 막 이 난리 났다 이걸 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2번을 했을 거예요. 2번 경기체가 생각에 2번을 간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유산가라고 하더라고요. 유산가. 조선 후기 잡가예요. 잡가. 이게 이제 그 국사 시간에 보면 조선 후기 되면 이제 분홍층의 성장가, 뭐 상인들이 성장해가지고 돈이 많은 좀 여유로운 사람 생기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남은 건 이제 사대부들 이제 지식 이게 좀 부러우니까 자기도 이제 한자 배워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따라하는 거예요.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알아야 돼. 그래서 정답이 미천한 소리패가 상류층의 문화를 동경 모방했어. 그래서 나온 거예요. 화란 충선하고 만화방창이라 뭐 때조차 번님네요. 뭐 산천경계 때조차 번님네요. 산천경계 구경을 갔어요. 여기서 잡는 게 낫겠죠. 죽장망의 단표자로 뭐 아무튼 이런 내용입니다. 뭐 작자미상 유산가고요. 조선 후기의 잡가입니다. 잡가. 네, 가사에서 분할했다고 하는데 뭐 교술갈래 뭐 정형성은 없는 거죠. 그다음에 하층민의 노래입니다. 하층민. 전문적 소리꾼 사당패. 3패 기생이래 가지고 그 기생에도 등급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1패 기생이 대반가? 근데 3패 기생은 조금 예, 등급이 낮은 기생 봅시다. 5종 때 1패, 2패, 3패 등 세수로 기생이 전통 무가의 보존 전승자로 뛰어난 예술가들과 이게 1패 기생 2패 기생은 뭐지? 2패 기생이 우리가 흔히 아는 그 기생이고요. 3패 기생은 그냥 몸 파는 예, 그런 사람이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층 문화에 대한 동경으로 가면 되고요. 뭐 시구에서 말한 이상향, 뭐 무릉도원은 뭐 이상향으로 너무너무 많이 나온 거고 연명 오류, 연명 오류, 기상연수, 그리고 뭐 주곡 재금이라는 게 뭐 주곡이 음차입니다. 그래서 주걱주걱 하고 오는 새, 그래서 주걱세. 그래서 이제 음을 빌려 음차고요. 주곡 재금이라는 게 적다 이것도 음차고요. 적다 적다 하고 눈색에 소쩍새고요. 적다 하는 게 마바에서 뭐 원산은 첩첩, 태산은 주춤, 뭐 기함은 층층 이게 이제 의태어, 이제 의성어 이게 좀 많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건 좀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게 경기체가 아니었다. 모두 틀린 표기 미친 거 아니야? 이 문제가 진짜 상판태기 하나 맞죠? 일단 1번에 끄나불은 아무리 봐도 틀린 거고 부주금도 아무리 봐도 틀린 거고 허위대도 뭐 허우대로 바꿔야 되고요. 땡떼굴이 난 뭔가 했더니만 이 뭐 땡떼굴 땡떼굴이 뭐였지? 아무튼 딱 봐도 이상하길래 안 나오네. 땡떼굴 해가지고 막 굴 나오고 이러네.
쉽게 하면 딱 다구리는 아니죠. 딱 다구리죠. 다구리 놈 안 되고 쌉싸라는 맞고요. 연년생이죠. 연 끊고 연생입니다. 연생. 신 끊고 연도죠. 그래서 신연도고요. 이건 3번은 아니지. 음, 두음법칙 그거구나. 연생이고 연생. 한 덩어리 말하게 돼요. 신년도도 신년 그럼 이렇게 꺼내야 되네. 신년도 한랭전선은 좀 많이 나오는 거니까 한랭전선이 염불방이고요. 그래서 이건 두음법칙 그거고 계류장은 맞는 거죠. 이게 틀렸다 생각했거든요. 계류장. 그게 그러니까 어휘를 써야 되지 않나. 휴게소나 이런 것처럼. 근데 아니더랍니다. 계류장. 계류장이 뱀의 원 장소. 휴게소 이거 어이고요. 캐목탄 너무 복잡하게 들렸다. 닐리리는 닐리리입니다. 닐리리. 의가 붙어요. 의. 다음에 기억의 상황과 가장 관련이 깊은 속가. 자기를 책량하기에 급한 오이는 타의 원우를 갖지 못하노라. 현재를 중후하기에 급한 오이는 뭐 급한 사람이죠. 뭐 일단 급한 사람. 그러니까 자기를 책량하기에 급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원망을 뭐 못하고 뭐 이게 남의 걸 못 본다는 거죠. 그냥 내 코가 석자다가 맞거든요. 자기를 스스로 책짓지라고 격려하게 바뀐 우리는 타의 원우를 갖지 못하노라. 막 남을 원망할 겨를이 없다. 음. 현재를 중후하게 급한 오인은 현 사태를 수습하기 아우르기에 급한 우리는 숙석의 징변을 갖지 못하노라. 뭐 묻은 옛일을 증징하고 이게 약간 좀 비판적인 그걸 갖고 있는 게 그 일본 논지를 좀 너무 많이 보고 있다. 그것도 기억해 주면 되고요. 어법에 맞는 거 그 나라 주민과의 충돌이나 민족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이게 그래서 이거 충돌을 상실한다는 그런 게 됐겠죠. 충돌이나 민족의 정체성이죠. 그 나라 주민과의 충돌이나 충돌 and 민족의 정치성 is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게 충돌을 상실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번 틀렸고요. 교, 교과서를 했나? 교과서. 교과서. 교과서를 했네. 교과서가 아니라 교과서. 교과서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게가 아니죠. 정부는 무정명사입니다. 정부에죠. 정부에.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요. 3번은 맞는다고 하니까 지금 우리는 현명한 선택으로 우리나라를 평화, 번영, 그리고 도약의 시대로 이끌 정부를 평화의 시대, 번영의 시대, 도약의 시대 이것도 뭐 이어지니까 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이것도 있고 이번 개혁안은 확고한 전쟁 억제를 위한 대비태세 확립과 미래전에 대비한다는 이것도 묶여가지고 대비한다는 거 대세 확립을 대비한다 이렇게 했을걸요 4번. 그래서 이제 이 나리가 그 나라 주민과의 충돌이나 민족의 정치성을 과랑 이런 것 때문에 충돌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앞뒤가 묶여가지고 영어에도 그거 분석하는 거 있잖아요. 문단 분석하는 거. 그러니까 문장 분석할 때 그것이 뭐 이즈가 뭐랑 묶이고 이걸 찾아야 돼요. 그다음에 보기를 판단하여 근거로 삼아 선택지의 밑줄 친 부분이 기억과 가장 가까운 거. 심리적 거리? 심리적 태도는 구체적인 담화의 장면에서 말하는 이가 일이나 상대를 파악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상대에 대해 말하는 이가 느끼는 심리적 거리가 가장 가까운 거 찾으라는 거죠. 뭐라니?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360날? 운다. 강냉이가 있걸랑 왔어. 자, 자셔도 줬어. 이게 아마 제일 친근하죠. 그러니까 심리적 거리가 가깝단 말은 친한 사람 찾아라. 더구나 그 그룹이 소나기 되어 퍼부을 때 춘향은 틀림없이 거기 서 있을 거예요. 뭐, 요에요 이거니까. 비격식체를 찾으세요. 뭐, 이 문제 말 자체가 심리적 거리가 가장 가까운 거야. 가장 친하게 느낄 수 있는 거야. 하십시오체, 하오체, 3번이 해여체, 해라체. 이거 구분하는 거고요. 아닌 게 아니라 미상불이랍니다. 언필칭, 언필칭. 말을 할 때마다 이르기를 이게 언필칭이고요. 미상불이 아닌 게 아니라 과연. 그리고 하마상이었나? 하마상 이거 어디서 봤지? 도전 골든벨에서 왔나? 하마상. 아닌데 하마무식 있었는데 요코하마상 나오면 안 되고 하마 말 내릴 때 하는 하마 아래하 마 말마 이런가? 하마엔 아니잖아. 하마평 네. 한간에 떠무는 소문 그냥 말 내릴 때 하는 말 하마평. 하마상 아니라 요코하마상 티 나오고 씨. 그래서 미상불이 아닌 게 아니라 과연 언필칭은 말을 할 때마다 얘기를 미상불이 한자어가 만일미 맛볼사 맛본 게 아니란 건가? 말씀은 반드시 필 말을 할 때마다 이르기를 일커를 저울을 할 때 그래서 뭐 기억해 주면 되고 다음 중 우리말이 아닌 거 촌지는 한자겠죠. 1번은 내가 왜 했지? 형편 때문에 했나? 형편 고갱이 같은 경우에는 순 우리말이고 사물의 중심이랍니다. 고갱이 덕이는 고원의 평평한 땅을 덕이라 하고요. 손방은 아주 할 줄 모르는 솜씨를 손방이라고 하고요. 고약하다. 뭐 우리가 한자라고 하네요. 뭐 괴약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이건 솔직히 말해가지고 좀 너무하다가 싶은 그런 거고요. 촌지는 뭐 작은 정성, 후미지다. 우리말. 그다음에 총각이 한자입니다. 네. 근데 이런 거 넣기 시작하면 답도 없는데 엄청나게 많아지는데 그래도 그거는 외울 걸 안 적어놔가지고 다음 중 파생어는 몇 개인가? 덧신 100% 파생어죠. 꽃씨는 100% 파생어 아니죠. 개수 따지는 거. 지붕은 파생어? 지붕 파생어고
합성은 아니죠. 원래 걔가 우리가 뭐 추측하기를 G 플러스 옹이니까 뭐 이러고 있는데 지금 뭐 현재 파생어로 보고 있고요. 지붕 파생어고요. 맵살 파생어죠. 날고기 100% 파생어죠. 밤낮은 100% 합성어죠. 그다음에 늦더위 같은 경우에는 늦은 더위. 근데 이건 국립국어원에서는 이제 파생어로 보고 있고 뭐 비통사 합성어로 보는 견해도 있고 늦다 더위 이거 합치면 합성어가 되쁘잖아. 이거는 지금 학설 대립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거 아마 안 나올 거고요. 작은 집은 100% 아니죠. 모가지도 파생어죠. 목 플러스 아지니까. 그다음에 먹이다. 그 서술격 그 조사이다 이게 붙으니까 서술격 전미사이다. 아무튼 이다가 붙었으니까 안 되고요. 깨트리다도 한다고 합니다. 잡히다는 역시 전미사가 붙죠. 네. 피동 전미사인가? 전미사가 붙으니까 파생어고요. 높푸르다는 높고 푸르 합쳐진 거니까 아니고요. 색깔 같아도 파생어고요. 드높다도 네 맞다고 합니다. 드높다. 일단은 좀 견해가 갈리는 거는 좀 안 나올 것 같고요. 늦더위는 합성어냐 파생어냐 이거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맵쌀 같은 경우에는 비읍 붙는 거. 그러니까 쌀 앞에는 비읍 받침이 이제 첨가가 되고요. 이거는 뭐 규칙이에요. 이게 또 비읍 첨가된 애들이 쌀과 씨랑 쌀이 때. 그 맵쌀이고 쌀 같은 경우에는 씨 같은 경우에는 뭐 붙지? 쌀이는 뎁쌀이라고 있거든요. 이렇게까지는 뭐 일단은 보면 그 이제 강사가 적어줬을 때 보자마자 그 저거는 뭐 맞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어렵지 않아요. 그다음에 보기에 AD죠. 밑줄친 기억과 성격이 다른 구절. 밑줄친 기억.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이거는 굳이 반어법이죠. 반어법. 예. 죽어도 눈물 안 흘리고 뭐지? 그러니까 눈물 존나 흘리고 싶은데 이렇게 하는 거니까 반어법을 찾아라 이런 거고. 보면 가을 연기 자욱한 저녁 들판으로 상행열차를 타고 평택을 지나갈 때 뭐 저거 있고 그것이 너의 모습이라 이거는 완전 그 김광규의 상행은 그 반어법 잔치한다고 보면 돼요. 반어법이 엄청나게 많이 쓰였어요. 그래서 너의 모습이라 생각지 말아다 오징어를 씹으면 화투판을 벌이는 낯익은 얼굴들이 네 곁에 있지 않느냐. 근데 이건 상행이라는 거, 이 시 성격상 그 이제 도시 산업화로 인해 가지고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향하는 거, 서울로 향하는 걸 상행이라잖아요. 그걸 따는 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A는 잘 모르겠고요. 그 보면 황혼 속에서 고함치는 원색의 지붕들과 잠자리처럼 파들거리는 TV 안테나들. 흥미있는 주간지를 보면 고개를 끄덕이고 뭐 농약으로 질식한 막 같은 듣기 힘든 소리에 이 앞에서 말한 이게 이제 농촌 풍경이죠. 농촌 풍경. 듣기 힘든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아 나오는 귀 기울여 달라는 거죠. 그다음에 확성기에서 B는 확실히 반어법이고요. 확성기 마냥 울려 나오는 힘찬 노래와 고속도로를 달려가는 자동차 소리는 얼마나 경쾌하냐. 이것도 반어법이거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산업화를 까고 있습니다. 예, 경쾌하지 않다는 거죠. 얘부터 인생은 여행에 비유되었으니 맥주나 콜라를 마시며 즐거운 여행을 해다오. 되도록이면 생각을 하지 말아다오라고 했는데 생각해달라는 거죠. 우리 농촌 사회 같은 경우. 그래서 성격이 다른 구조를 찾으면 1번입니다. 1번. B, C, D는 전부 반어법 쓰고 있어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이제 반어법이고요. 보기의 시가 이제 김광규의 상행이라는 시인데 뭐 70년대 근대화의 내용입니다. 도시의 근대화로 인한 도시가 농촌이지. 농촌인데 반어법 무지하게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예. 뭐 귀 기울이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그 대상이 그
농촌에서 나는 소리잖아요. 그 이제 귀 기울여 달라는 거고요. 자동차 소리 얼마나 경쾌하냐. 서울 가는데 뭐 그래서 고향을 등지고 서울 가는데 안 좋다는 거고요. 즐거운 여행에 대한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생각을 해야죠. 네, 그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그 밑줄 친 단어의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리화, 리화가 이화죠. 이화. 그 복숭아꽃. 이화는 벌써 지고 접동새가 슬 피울 때 낙산 동반으로 의상대에 올라앉아서 일주를 보리라. 아이씨, 밑줄 치기 열구름이 열구름. 일단은 구름은 좋은 게 아니에요. 구름은 햇빛을 가리잖아요. 보통 태양은 임금을 뜻하거든요. 임금을 뜻하는데 임금의 빛을 가리는 구름이란 간신배를 뜻하죠. 간신배를 찾아라. 간신배를 찾아라. 1번에 이제 구름빛이 좋다 하나 검기를 자로한다. 이거는 구름이 이제 간신배로 활용되는 게 아니라 구름이 좋긴 좋다고는 하지만 뭐 그냥 자주 검해지는 거고. 그러니까 물 비교해가지고 구름 안 좋은 점 하는 거 비교하는 거죠. 물은 그냥 변함없이 그칠 리 없기는 물뿐이라는 건 변함없이 흘러가고 있는데 구름은 막 하얀색도 했다가 시커먼색도 했다 막 지원도 바뀐다는 거고 바람 소리 맑다 하나 그칠 적이 뭐 한오메라 뭐 바람 소리가 좋긴 좋은데 바람이 안 불 때도 있잖아요. 근데 물은 언제나 항상 흐른다 이렇기 때문에 이 구름은 그래서 했듯이 뭐 물과 비교적 대상이라는 거 그냥 물과 비교하는 대상이라서 상관없고요. 바람도 시원없는 고개 구름이라도 시원없는 고개 이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고개가 엄청나게 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람도 올라가다 떼가고 막 중간에 쉬고 하고 구름도 막 그 고개 넘어가다 되다 해가지고 구름도 쉬어가고 있고 뭐 산진이 수진이 해동청 그러니까 다 쉬어가는 거죠. 이것도 아마 셀 거예요. 산진이도 쉬어가고 수진이도 쉬어가고 해동청도 쉬어가고 보라매도 쉬어가고 근데 이런 고봉 고개가 있는데 내가 만약에 님 왔던 소리 들으면 날씨 한 방에 넘어가겠다 이런 거고요. 이것도 전혀 상관없고요. 구름이 무심탄 말이 이게 무심이라는 말이 이게 뭐 잘 몰라도 뒤에 보면 중천에 떠 있어 뭐 다니면서 구태여 광명한 날빛이 그러니까 임금 따라다니면서 덮는 거죠. 이게 간신배. 무심은 내가 줄 왜 쳐놨지? 무심 구름이 욕심이었다는 말이 아마도 허망하다는 거죠. 구름이 욕심이었단 말이 허망하다는 거고. 그래서 구름은 그 신돈 뜻하고요. 광명한 날빛이 이제 공민왕이죠. 네. 네 번째는 철령 높은 봉에 씌어넣는 저구루마 고식롤로에 비삼아 뛰었다가 닌게신 구중심체에 뿌려본들 어떠리 뭐 이것도 뭐 이거는 뭐 뭐라고 해야 되지 메신저라고 해야 되나 메신저 개초옥사 네 그래가지고 뭐 구름 간신배를 찾아라 간신 신돈을 풍자하는 거고 구태여 광명한 날빛이 공민왕이고요 그다음에 밑줄 친 부분이 표준어 규정에 맞지 않는 것은 햇볕에 오래 서 있었더니 운머리가 뜨거웠다 했는데 나는 생각했을 때 머리는 위아래 구분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운머리가 맞지 했는데 머리는 윗머리 아랫머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는 구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윗머리로 적어줘야 돼. 운머리는 틀렸어요. 위층 이건 맞죠? 시옷 들어가면 뒤에 된소리나 거센소리 올 수 없거든요. 그래서 위층은 맞고요. 까탈스럽기로 이걸 내가 3번을 왜 했냐면 갑자기 머릿속에 까닥스럽다가 나왔거든요. 까닥스럽다. 근데 까닥스럽다는 틀린 걸로 자주 나오는 거였죠. 네. 그래서 까탈스럽다가 맞고요. 까다롭다도 맞고요. 둘 다 인정을 했습니다. 아무리 주책이고 뭐 주책 없다, 주책이다 둘 다 인정을 했고요. 그러니까 머리는 위아래가 구분이 있다. 그래서 윗머리가 있고요. 아랫머리가 있어요. 윗머리를 어디로 뜻하지?
정수리 위쪽 부분의 머리, 그럼 아랫머리는 정수리에 아, 이 머리가 사람 머리카락에 윗머리 그 아랫머리에도 있긴 있는데 아랫머리를 쓸 때는 사람 머리에 아랫머리가 있는 게 아니라 그 가로로 반 쪼갰을 때 위아래로 딱 쪼개지는 거 있잖아요. 그게 윗부분을 윗머리라고 하고 밑부분은 아랫머리라고 하네. 아랫머리 명사해가지고 위아래가 같은 물건의 아래쪽 끝부분. 그러면 표준어가 모두 맞는 것은 양념소지는 숲 붙이죠. 바라다. 그래서 바람. 지 수 비둘기. 난 수 비둘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보통 수 뒤에 거센 소리가 인정되잖아요. 꽤 수강아지, 수개, 수컷, 수키와 수탉, 수탉나기, 수톨저기, 수태지, 수평아리 이렇게 있는데 수피둘기라 했어요. 수피둘기, 피둘기로 알았는데 수비둘기입니다. 수비둘기. 괴팍이 아니라 괴팍이죠. 틀렸고요. 그다음에 윗눈썹, 위도, 대구, 생쥐, 딸이 다 괜찮고요. 우도, 윗입술, 글귀, 장사치, 또아리 아주 또아리죠, 또아리. 그래서 더럽게 갈렸거든요. 정답이 없는 거예요. 음. 또아리가 아니고 솔개, 귀찮다 이거 맞고 온갖이 맞죠. 온가지가 아니라 온갖. 귀개, 뒤움과 부스럼은 맞고 온갖. 그다음에 귀글, 웃비. 그다음에 발음이 틀린 거. 관건이죠, 관건. 이거 둘 다 맞아요. 관건도 맞고요. 관건은 관건도 맞고 등기는 그냥 등기로 해야 되고요. 등기라 하면 안 돼요. 등기. 그다음에 체증. 체증이 아니라 체증이죠. 체증. 체증. 흠집. 흠집. 장음. 광어회. 이거 둘 다 됩니다. 광어회, 회. 회랑 회. 이것이 말로는 구분하기 힘든데. 그럼요 같은 경우에 그럼요. 그럼요. 합성어가 아니라 가지고 첨가가 아니란답니다. 그러니까 요 붙는 거는 좀 이제 그걸 해야죠. 이 부분만 해가지고 좀 추가를 해가지고 하면 기억하면 되고요. 착잡이고요. 착잡. 착잡이 아니라 착잡. 그 다음에 밑줄 친 단어의 쓰임이 어법에 맞는 것은 사사받았다. 그 사사가 직접 받았다는 걸 사사거든요. 사사받았다. 사사는 받으면 안 된답니다. 사사는 받으면 안 되고 사사했다. 사사했다는 잠시 이상한데 이거. 사사하다. 사사받다. 야이씨. 키보드가. 사사의 뜻이 스승으로 섬김 또는 스승으로 삼고 가르침을 받음의 의미. 스승으로 섬기다 또는 스승으로 삼고 가르침을 받다를 뜻하는 말은 사사 뒤에 하다를 붙여. 그러니까 사사 자체 받다가 있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그냥 사사 받았다 쓰면 안 되네. 사사 자체가 이제 가르침을 받다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사하다
아, 그래서 1번 틀렸네요. 수납이 아니죠, 수납. 수납이 아니고 주는 거니까 수납은 받는 거잖아요. 난이도를 낮추어. 난이도는 조절해야 돼. 난이도는 조절해야 되고 낮추는 거는 난도고. 아, 이건 좀 헷갈리겠다. 그다음에 4번은 맞고요. 사사 받았다 쓰면 안 되고.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이거 추가할게. 물음에 답하세요. 이거는 아마 C 그냥 하자고. 첩첩바위 사이를 미친 듯 달려 겹겹 봉우리에 울리니 지척에서 하는 말소리도 분간케 어려워라. 늘 시비하는 소리 귀에 들릴세라. 짐짓들이는 물로 온 산을 둘러버렸다네. 그러니까 이제 시비 거는 아들 싫어가지고 그 산으로 들어갔다는 내용을 말하고 있고요. 춘사 석양이 비껴시니 그만하고 돌아가자꾸나. 돛대어라. 그냥 돛들라는 거죠. 이거 아마 어부사시사. 네, 어부사시사예요. 네, 이거 지국총 이거는 별 그게 의미 없고요. 안류정화는 고비고비 새롭구나. 무슨 꽃 이름인가? 아, 강가에 버드나무 물가에 있고 뭐 고비고비 새롭고. 이게 노전한 소리고 지국정 서와. 삼공이 분리소냐 만사를 생각하랴. 삼공? 삼공이 뭐였지? 일단은 뭐 읽어봅시다. 연잎에 밥 싸두고 반찬으로 장만 마라. 반찬 필요 없다. 다 들어라. 다 들자. 청량잎은 써있노라. 녹사에 가져온나. 뭐 녹사에 뭐 입을 거 가져오라는 거죠. 뭐 이것도 노전한 소리고. 무심한 백구는 그냥 백구, 내가 백구를 쫓는지 백구가 날 쫓는지 이게 모라일체고요. 무라일체라고 해야 되나? 무라일체고. 기러기 떴는 밖에 못 보던 산이 보인다. 이어라. 낚시질도 하려니까 취한 것이 이흥이라. 취한 것이 이흥이라. 아마 산 좋다는 거고. 물가의 외로운 소나무 혼자 어이 씩씩한가? 뱀에어라. 중간에 두 번째 보면 이제 어촌 풍경 뭐 그 하는 거 이러죠. 나오고 있죠. 먼 구름 한치 마라 세상이 가려온다. 뭐 이런 거 있어요. 일단 채치원에 제가야산 독서당 있고요. 예. 속세를 떠나 산에 살고 싶어 하는 거고 늘 시비하던 소리가 이제 속세인 거예요. 시비 그는 그러니까 막 그게 속세고요. 물은 이제 예, 단절시켜주는 매개체죠. 이게 이제 소리가 듣기 싫어가지고 물소리로 다 갈아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윤선도의 어부사시사에 있는데 지국청 어서하는 이제 노젓는 소리고요. 안류정은 고비고비 새롭고야 성공을 분리쏘냐 만사를 생각하랴. 강가의 버드나무와 물가의 꽃은 고비고비 새롭구나. 아, 삼정성도 부럽지 않다. 머흔 구름 한 티 마라. 세상을 가리운다. 험한 구름 한 탄치 마라. 인간 세상을 가려주는구나. 여기서 구름은 간신배가 아니죠. 그러니까 더러운 인간 세상을 가려준다는 거죠. 예, 예. 파랑성 염치 마라. 이거 진원도 이거 파도 소리랑 구름이랑 이게 물이랑 다 동일한 거죠. 파도 소리 싫어하지 마라. 속세에 더러운 소음 막아주는 거나 이제 물과 비슷한 거죠. 다음에 뭐 이번 페이지까지 하면 되겠네요. 다음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훈민정음 중성 설명 적절한 것. 중성의 저자 원리는 다음과 같다. 뭐 일단은 이거 뭐 대충 안 다치고 중성이죠. 그냥 모음 같으면 모음 말하는 거죠. 모음. 중성은 입안에서 소리 나는 위치와 방법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빠른 기간 상향해서 어떻게 천진으로 만들었잖아요. 기억은 확실하게 맞고요. 그러니까 오와 이게 한 획을 더하여 이걸 만들었다는데 합용입니다. 합용. 예. 그러니까 한 획을 더했다는 건 가획을 말하는 거고요. 이거는 합용. 그러니까 예, 합성의 원리라고 하는 거죠. 합성의 원리. 니은 틀렸어요. 이 문제가 좀 들어 보여. 그 중성은 총 11자죠.
알지? 음, 열한자, 중성 열한자 맞을 낀데, 중성 열한자 맞아요. 중성 열한자로, 이거는 기본자가 아니 이체자가 아니라 이중모음이랍니다. 이체자라는 게 그 초성 17자 중에서 그 기본자의 가획을 해서 만든 이응, 리을, 그다음에 세모, 산, 여린, 히읗인가? 아무나, 여린, 히읗 아니고, 이거는 이중모음이고요. 그러니까 이체자라는 게 이응, 리을, 그러니까 가획을 더해서 만든 거다. 이런 좀 이제 뭐라 해야 되나 좀 지엽적인 거, 지엽적이라면 개똥 같은 문제가 나오면 난리 나는 거죠. 이게 원은 이거 우어랑 어랑 합성해서 만든 거고, 이거는 뭐 이제 일단은 뭐 합용자고, 네. 그다음에 밑줄치 기억의 상황 나타내기 적절한 거. 오세제는 뛰어난 선비다. 광으로 응시했으나 그 못했다. 갑자기 눈병에서 시를 짓기를 늙음의 병인을 따르구나 한평생 포위로 지냈구나. 현아는 아른거리 말고 자석도 그 현아가 아마 장원급제했을 때 머리에 그 하는 그걸 거예요. 아른거리 말고 자석도 광채를 잃었네. 등불 아래 굴복이 겁나고 눈 온 뒤 회복이 부끄럽다. 세 번 장가를 들었으나 매양 버리고 가니 자식도 손꼽 꽂을 땅도 없었다. 단사 표현도 가난한 거죠. 나이 50에야 급제를 하고 동도에서 나그네로 떠들려 죽었다. 그러니까 가난한 상황. 이게 알았거든요. 이게 30일 동안 9번 먹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거는 뭐였지? 아이씨 한자 이거 아무튼 아는 단어 보여요. 이건 조삼모사는 좀 쉬운 거고 페포파립이랑 이게 페포파립. 이게 페포파립 해가지고 해질패, 도포포에 깨트리파에 삭갈리 그러니까 너절하고 구차한 살인 자연성 이건 좀 추리한 거고 이거는 아사직적인 거고 그래서 2번으로 가는 게 낫거든요. 단사표음이 아주 간단한 도시락인가? 단사표음이 대나무로 만든 밥그릇 새 담은밥과 표지밥에 든 물 그러니까 예, 소박한 생활 소박한 생활도 제대로 못하다가 그러니까 뭐 찢어지게 가난했다 이걸 찾으라는 거고요. 보기에서 기억의 의미와 가장 거리가 먼 것. 구렁이는 음적도 이거 진짜 하지 않았다. 철사도막 같은 혓바닥을 날름거리며 대가리만 2번 들었다 놨다 했다. 이게 구렁이가 뭐였지? 이거 정확하게 말하면 삼촌? 그러니까 할머니랑 외할머니랑 이게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건데 외할매 아들이 진작에 죽었었나? 외할매 아들은 죽고 친할매 아들은 그러니까 외삼촌과 삼촌 그거죠. 삼촌은 아마 빨치산 돼가지고 아마 숨어 있을 낀데 어떤 점쟁이가 이날 온다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 할머니가 막 들떠 있는데 그 전에 할머니랑 이 외할머니랑 사이가 안 좋았어요. 뭐 아들이 죽었는데 살았네. 해가지고 정확하게 뭐 때문인지 사이가 엄청나게 안 좋아졌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날이 딱 왔는데 아들은 안 오고 구렁이가 타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외할머니가 이걸 이제 구렁이가 이제 그 삼촌의 그 헌신이라 생각하고 이제 달래는 거죠. 그게요. 그래서 삼촌 죽었다 생각하는 거죠. 가야 될 때가 보통 먼 길이 아닌데 이게 먼 길이 저승길이거든, 저승길. 여기서 이러고 춤부리고 있어서야 되겠는가? 자꾸 이러면 못 쓰네, 못 써. 자네 심정은 내 짐작은 허건너마 집안 식구들 생각을 해야지. 자네 놓친 양반께서 자네가 이러고 있는 꼴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이해하니까 구렁이 사라져요. 그냥 저승을 찾아라 이거예요. 이건 뭔 말인지 몰라가지고 틀렸고요. 삼천갑자 동방사 뭐 전혀 상관없고요. 가장 거리가 거죠. 그래 삼천갑자 동방사기 1번이 만가 같은 경우에 만가가 죽은 사람 이거 할 때 부르는 거죠. 애도하는 노래죠. 구름도 씌어넣고 날짐수도 씌어가는 심산유곡이 이제 저승이고요. 저승길. 북망상도 이제 저승을 의미하는 거죠. 동생 북망이고 못 가겠네 쉬어나가자. 한 번 가면 못 오는 길을 어이를 갈기나 심산 깊은 산가 험한 뭐 아무튼 이것도 저승이 유는 길의 장마죠. 그냥 뭐 긴 장마가 지루하게 지속된 상황이고
국군 소위로 이제 그 전쟁터에 나가 외삼촌이 전사를 하고요. 이제 외할매가 이제 빨치산을 그러니까 저주하는 거죠. 빨치산한테 죽었다고. 그 친할머니는 그 아들이 빨치산이기 때문에 이제 막 그 싸우는 거죠. 막 싸우고 있다가 점쟁이가 이제 빨치산에 대한 아들이 이제 돌아온다고 얘기해 줬는데 아들이 안 오고 이제 구렁이 한 마리가 나타나는 거죠. 그 친할매는 이제 죽은 아들을 이제 구렁이로 변한 것이라 생각하고 이제 실신하는 거죠. 아들은 죽고 이제 아들이 구렁이로 돼가지고 나오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외할머니가 이제 구렁이를 이제 정성을 다해서 달래고 이제 구렁이는 이제 쓱 사라지는 기고 정신을 차린 이제 친할매는 이제 아의 사실을 알고 미움은 이제 화해하는 거죠. 그 다음에 친할매는 이제 일주일 뒤 세상을 떠나고 이제 장마도 그친다 이거군. 그래서 구렁이를 달래주고 있는 거고 저승이죠. 망가는 이제 애도하는 노래나 가사를 의미하고 있고 심산유곡이나 북망산은 심상함, 깊은 산, 험한 길 모두 저승을 의미합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까지 하고 영어 조금 하고 국어 정리하고 뭐 그러고 있어야겠네요.